조건부 수식에 관한 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조건부 수식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전체를 블럭 잡아서 행 전체에 대해서 꾸미는 기능, 그 다음에 특정 부분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출공의법 문제에서 여기 1학년들 점수 있잖아요. 이 점수를 가지고 뭐 90점 이상이면 어떻게 나와라, 70점 미만이면 어떻게 나와라 했었잖아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 세규칙,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해서 뭐 9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90을 쓰고, 서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책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뭐 굵게 나와라, 뭐 빨간색으로 해라, 노란색으로 해라, 밑줄을 쳐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어려운 게 이제 지금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뒤에 두 번째부터 뒤 10번째는 그대로 가는데 조건은 여기다 물어볼 거예요. 그럼 요거만 블럭 잡아서 250 이상이면 뭐 밑줄을 치고 굵게 나타나라, 이게 아니라 얘네들은 조건이지만 얘네들 조건에 의해서 서식은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을 다 잡으시고,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전체 행에 대하여 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블럭을 다 잡으셔야 돼요. 이때 첫 번째 줄은 블럭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알맹이 두 번째 줄서부터가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고, 그리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문제에 수식을 사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식. 그러니까 수식을 꼭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250 이상인 거에 대해서는 조건은 뭐냐면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10번째까지라고 했거든요. 자, 뒤에 두 번째부터 뒤 10번째의 셀 값에 의하여 행 전체가 수식을 이용하여,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럭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 전체를 다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는데, 서식은 밑줄 치고 굵게 나오라고 했으니까 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다 조건을 쓸 때 뒤에 두 번째부터 뒤 10번째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는 달러 뒤에 두 번째가 그거나 같다 250, 이렇게 조건을 쓰는 거예요. 수식란에다가, 수식란에 이렇게 써주신다 하는 거죠. 얘를 여기다, 사실은 직접 안 쓰고요, 얘를 클릭해도 찍히긴 찍힙니다. 얘를 클릭하면 찍히는데 달러 표시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달러 표시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F4번 키 누르면 달러 표시가 양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둘 다 사라지고 다시 양쪽에 이렇게 변형이 돼요. 어떻게 했다고요? 마우스를 클릭하고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주면 달러 표시가 이렇게 변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 250, 이렇게 관계식을 써주시고 250. 그 다음에 이제 서식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밑줄 굵게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고. 네. 자, 그 다음 문제. 그렇게 해서 하나 확인을 눌러주면, 오 잠깐만요, 뭘 잘못 썼나봐요 제가요. 크거나 같다 250을 빼먹었네요. 그렇죠? 자, 조건을 잘못 썼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조건을 잘못 썼을 때 새로운 규칙에 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로 가셔서 잘못 써 있는 규칙을 더블 클릭을 하면 다시 보이거든요. 이걸 고쳐 주시든지, 아니면 이 규칙을 삭제해 버리시고 다시 처음부터 규칙을 넣어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그거나 같다 250,
서식에서는 어떻게 한다? 밑줄 치고 실선 굵게 확인 확인. 그대로 다시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에 가서 이번엔 얼마? 150보다 작다면 150 미만이면 빨간색에 기울이고, 그러니까 처음 셀 클릭하고 F4번 키 2번 작다 150. 그렇죠? 이렇게 수식란에다 쓰고,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뭐 해라? 빨간색에 기울임꼴. 색깔은 표준색의 빨간색인데 글꼴색인지 최후의색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글꼴색이라고. 글꼴색. 그래서 빨간색에 기울어뜨리는 거 확인. 들어갔다 하는 거죠. 가장 보편적인 문제가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예요. 자, 교재를 넘겨보시면은 52쪽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A의 두 번째부터 E의 열 번째까지를 마우스로 블록을 설정한 후에 홈 탭에 있는 스타일 그룹에 있는 조건부 서식 항목을 클릭을 해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주고, 밑에 수식란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소문자로 입력하셔도 되고 대문자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그 지정된 서식대로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원하는 대로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작다 150을 지정해 주시고 또 서식 지정해 주시고 하면 되고요. 교재 56쪽으로 갑니다. 기출 01 시트입니다. 기출 01 시트. 판매 실적표에서 입사일이 10월달에 해당하는 사람들, 10월달에 해당하는 사람 행 전체를 그랬어요. 옳거니 그럼 다 블록 잡아야 되겠네요. 행 전체가 그랬잖아요. 행 전체를. 그럼 다 블록 잡아야 돼요. 다 블록 잡고, 그러면 무조건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 수식이에요. 행 전체가 그러면 수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요거죠. 입사일에 해당하는 입사일이 10월달에 해당하는 거를 찾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좀 까탈스러운데 볼게요. B의 5번째부터 B의 12번째까지 셀에서 10월 입사일을 찾을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는 B의 5번째가 그 달러를 앞에 하나 찍고 이렇게 뭐 크거나 같다 250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10월이니까 이렇게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럼 뭐야? 날짜가 10이냐 묻는 거지. 월. 그래서 이 앞에다가 month라는 함수를 하나 씁니다. month가 뭐냐면 는 month 여기에 날짜를 쓰면은 날짜에서 월만 추출하는 거예요. 그 month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해당하는 월이 10이면 즉 10월에 입사했다면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대로 써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는 month 마우스로 클릭하고 하셔도 되고 직접 다 쓰셔도 되고, 얘가 10월달이면 이거죠. 10월달. 그럼 서식에 가서 굵고 기울이고, 굵은 기울인 꼴에 가서 글자 색깔은 빨강이고 이렇게. 자, 10월달 입사한 사람은 이렇게 굵고 기울이고 빨간색이 나온 거예요. 자, 함수예요. 함수. 월이라는 함수인데 날짜 안에 있는 월만 빼내는 함수예요. 함수는 특성이 뭐냐면 꼭 괄호 안에다가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괄호를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죠. 우리가 믹서기 괄호 열고 내용물 괄호 닫고 이렇게. 이건 뭐죠? 괄호 속에 있는 내용물을 믹서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믹싱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는 수학적인 뭐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미분, 적분함수 이런 게 아니라 기능이에요, 기능. 아, 월을 빼내는 기능 이렇게. 그게 수학적인 기능에, 수학적인 함수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날짜를 써주시고 그 날짜 앞에 months라는 기능을 써준다. 달러 표시는 왜 들어가냐면 B의 5번째부터 B 12번째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있는데 얘네들 중에 가장 대표가 처음 거예요. 이 지금 5에서 12까지 8개 데이터 중에서 처음 거를 가지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B5부터 B12의 대표를 B의 5라고 쓰고 앞에다가 달러를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거니까는. 목표값은 바뀌지는 않아요? 어떤 거요? 지금 B5가 값이 바뀌지는 않아요? 만약에 블록을 이렇게 잡혔으면 네. B의 5은 이제 포함시키지 않고 하는 거죠. 네네. 그땐 B의 6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라고 무조건 블록 잡은 거의 첫 번째 거예요. 무조건 블록 잡은 거의 첫 번째. 그런데 아까 우리 했던 얘는 이렇게 블록을 잡잖아요. 얘는 처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어떤 거라도 해당되면 서식이 꾸며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는 달러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블록을 잡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블록을 잡고. 여기도 규칙관리에 들어가서 세규칙에 가서 얘를 수식을 이용해서 쓴다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C의 5가 는 얘를 처음에 클릭하면 달러가 들어가면 일단 달러를 다 빼야 돼요. 다 빼고 얘가 90 이상이면 굵고 기울이고 빨갛게 나와보라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에서 제가 규칙 관리를 뭐로 했냐면 수식을 직접 썼어요. 달러 표시를 빼고. 왜냐면 달러 표시는 B의 5부터 B의 10이 그럼 B라는 동네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 C라는 동네 앞에 달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C, D, E, F, G, 5, 6, 7, 8 규정이 없잖아요. 고정된 게 없으니까 달러가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보통 그냥 세규칙에 가서 포함하는 셀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90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값이 9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쓴 거죠. 수식 대신에 쓰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이걸 하라 그러면 이걸 해야 되고 수식을 사용하세요. 그럼 수식을 써야 돼. 내 마음대로 막 골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행 전체가 그랬잖아. 아까 문제는. 그럼 반드시 수식을 써야 되고.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필터를 가볼게요. 58쪽 섹션 04번 문제. 필터는 걸러내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 상단에 데이터 탭 가시면 필터라는 항목이 두 개가 있어요. 자동 필터, 고급 필터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자동 필터는 거의 안 나와요. 고급 필터가 자주 나오는데 우리 책에는 자동 필터도 해보고 고급 필터도 해보자 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요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 이거를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사람만 걸러낼 거래요. 그게 몇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걸러내버려요. 근데 걸러내는 방법은 필터를, 자동 필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위에 깔때기가 생겨요. 이렇게 화살표가 생깁니다. 고급 필터를 누르게 되면은요 따지고 물어요. 고급 필터를 할 때는 반드시 어딘가에 조건을 만들어 놔야 돼요. 즉 퇴직금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먼저 자동 필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동 필터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누르셔도 되고 그냥 정 필터 누르셔도 되고 원래는 데이터가 지금 여기 끊어져 있죠?
독립적인 데이터 그룹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필터 누르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요 옆에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이렇게 붙어 있다, 막 다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영역만 블럭 잡고 필터를 누르면 된다. 필터가 누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우스로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좀 볼게요. 부서명에 가서요. 부서명 모두 선택 빼고 영어부만 선택해 볼게요. 모두 선택을 해제하면 다 빠지고 영어부만 선택하고 확인. 영어부만 나와요. 이때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기호가 생겨 있는데, 아, 영어부만 보고 있구나 라고 써 있어요. 다시 들어가서 필터 해제. 자, 이번에는 대리만 볼 겁니다. 직책에 가서 대리만 볼 거예요. 자, 이때 저 상단에 가서 필터를 해제해 버리면 다 나와요. 필터가 깨지면서. 아니면 조건만 지울 때는 저 지우기만 누르셔도 돼요. 근데 조건이 하나일 때는 이렇게 해제해도 되는데, 조건이 여기도 하나 걸고 여기도 하나 걸면 두 군데 가서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그냥 저거 지우기만 누르면 한꺼번에 조건이 다 지워진다. 자, 그럼 우리 문제대로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찾아볼게요. 근속기간에 가서 되게 많아요. 밑에 여기서 고르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아까처럼 회계, 뭐 인사, 영업, 부장, 과장, 대리, 그러면 클릭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숫자라든지 항목이 많을 때는 필터를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 위에 필터, 저기 필터라고 있죠. 그렇죠? 필터라고 있어요. 숫자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음 얼마? 15. 15년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걸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확인 누르면 15년 이상 치면 나올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퇴직금이 얼마라고요? 5만원 이하잖아요. 그럼 퇴직금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이 목록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숫자 필터에 가서 이번엔 작거나 같은 얼마? 5만원. 확인. 자, 그러면 자동 필터에 의해서 걸러놨나요? 김지욱 과장 한 사람이네요. 선생님, 숫자 안 써지는 응? 넉넉을 해도 숫자가 안 써져. 시험 문제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무작정 따라하기 2번 갑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2번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보이시는데, 여기다는 고급 필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고급 필터. 자동 필터는 이 안에다 블럭 잡고 필터 눌러서 내가 지정한 대로 근속기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고급 필터를 하기 전에는 뭐 하라 그랬죠? 조건을 미리 기록을 해 놔야 된다 그랬죠. 그럼 조건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58쪽 상단에 세 번째 빨간색 삼각형의 고급 필터는 무작정 따라하기 두 번째 시트에 A의 16, 여기 A의 16번째부터 H 19번째 요 안에다가 조건을 입력을 해 놓으래요. 그리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아까 김지욱 과정 하나 있었잖아요. 그걸 20번째에다 출력하라는 거죠. 그럼 이 안에다 조건을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되나요? 보세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퇴직금이 5만원 이하잖아요. 여기다가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쓰고 퇴직금이 작거나 같다 5만원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요 안에다가 이렇게 써야 돼.
근데 근속기간이나 퇴직금 잘못 쓰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요 글자 있잖아요. 요 글자. 요 글자하고 요거 두 글자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기도 해요. 그럼 전혀 안 틀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 근속 한 칸 띄고 기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저 위에 근속 기간이 붙어 있으니까 붙여 써야 되고, 간혹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속 기간을 한 칸 띄시는 분도 있어요. 띄시면 안 돼요. 원래 붙어 있는 글자니까. 요렇게 놓고 나서 작업을 하자.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자. 자, 조건 입력했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원 데이터 있죠? 원 데이터에다 클릭을 해놓고 블록을 잡고 하는 건데요. 클릭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고급 필터죠. 그럼 알아서 목록 범위를 블록을 잡아줘요. 이때 조건 범위를 클릭하고, 이 조건 범위는 얘들이죠. 아까 조건 입력한 자리 여기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안 되고요. 다른 정수에 복사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정수에 복사인데 그 복사된 위치를 클릭하고 이제 A의 20번째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력되라 그랬으니까 아까 문제지. A의 20번째를 클릭하고 확인. 그 뭐 김재욱 과장 한 사람 나오면 맞겠지. 확인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자동 필터로 하는 방법하고 선조가 잘못됐다.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의 차이는 뭘까요? 자동 필터는 걸러내서 그 자리에다 보여주는 거로 끝이에요. 고급 필터는 자동 필터처럼 걸러냈을 수도 있고요. 다른 곳에 따로 출력해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조건을 내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다. 자동 필터는 조건을 설정하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15년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이건 안 돼요. 퇴직금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15년 이상이면서 1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15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5만원 이하인 사람이거나 그거는 안 된다. 자동 필터는. 예를 들어 15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거나 이건 돼요. 근속기간 하나를 가지고는 and or라 그러는데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 두 가지가 다 되는데 항목이 서로 다르면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 이거는 되지만, 즉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면서 과장인 사람을 찾아라 이거는 가능하지만 회계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거나 과장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무거나 해당되는 사람 찾아봐라 이건 안 된다. 자동 필터는. 고급 필터에서는 가능하다. 필터를 걸러내기, 때가 조건을 어떤 걸 쓰느냐가 문제인데 특히 요런 거 아까 제가 뭐라면 근속 기간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속 기간을 잘못 쓰는 경우 이렇게 기호가 찍힌다든지 이렇게 그럼 틀린 글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근속 기간 다음에 한 칸 띄우는 것도 안 되겠죠? 왜? 원 글자는 근속 기간 붙어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 근속 기간 다음에 이렇게 일부러 띄어쓰기를 해갖고 여기다 퇴직금을 쓰셔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근속 기간을 여기다 쓰고 그 옆에다가 퇴직금 쓰고 이렇게 얘 따로 따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 쓰기가 귀찮으니까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지 아까? 근속 기간하고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고 퇴직금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고. 그럼 뭐 선이 그려져 있던 얘가 오른쪽 맞춤으로 돼 있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왼쪽이든 가운데든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이건 상관없다. 글자만 맞으면 된다. 글자만 맞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작업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60페이지에 고급 필터 설정하는 기능이 나와 있어요. 예.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64페이지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는 뭐다?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얘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이상 크거나 같다. 그리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조건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 이렇게 조건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엑셀 나라에서는 항목을 쓰고 밑에다 조건을 걸어요. 수식을 쓸 때는 옆에다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쓰지만 그렇잖아요. 아까 수식을 쓸 때는 이렇게 나열해서 썼잖아요. 이렇게 나열해서 썼는데 우리가 조건식을 쓸 때는 그렇지만은 조건을 셀에다 직접 나열할 때는 위에다 항목 이름 쓰고 밑에다가 식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나 보세요. 줄이 달라요. 자, 먼저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이거나 같은 줄에 있으면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 둘 다 만족하는 경우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근속기간을 만족하던 퇴직금을 만족하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데 이때 근속기간이 밑으로 내려가던 퇴직금이 먼저 밑으로 내려가던 상관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면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 우리 책에 보니까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이가 크거나 같다 20 이거는 조건이 뭐다? 20세 이상인 사람만 걸러라. 그 다음에 급여가 크거나 같다 80만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조건을 쓰면은 2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8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걸러내라.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20세 이상이거나 나이에 상관없이 8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거나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그럼 이건 뭘까요? 지역이 서울. 자, 이건 뭘까요? 이게 이건 뭘까요? 출생지가 서울이면서 출생지가 부산인 사람. 출생지가 서울이면서 부산인 사람도 있을까? 그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서울에서 출생한 사람이거나 부산에서 출생한 사람이거나. 근데 항목이 같죠? 항목이 같을 때는 이걸 줄여요.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요. 이렇게 씁니다. 줄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출생지가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항목일 때는 항목 이름을 하나 줄여가지고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책에 보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엔드와 결합한 거 같은 줄에 있는 거. 밑에는 뭐예요? 나이가 20세 이상이면서 서울 사람 또는 60세 이상이면서 부산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급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같은 줄에 있으니까 서울에 태어난 20만원 이상 받는 사람 또는 부산에서 태어나면서 80만원 이상 받는 사람. 요거는 같은 줄이니까 and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고 줄이 서로 다르니까는 요 줄은 서로 다르게 이용하는 거다. 자, 두 번째 문제 기출 01로 갑니다. 64페이지 밑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제품 생산 현황 표에서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거나 생산량이 900에서 900 이상 1500 이하인 데이터를 골라 가지고 아까는 다 출력했는데 제품 코드, 생산 부서, 생산량, 생산 분량률만 네 가지만 출력하래요. 조건은 A의 14번째부터 E의 17번째 요 안에서 조건을 써주고 결과는 A 16번째 출력하는데 이게 또 자 보세요. 뭐뭐를 출력하는가 봤더니 제품 코드 그 다음에 생산 부서
생산 부서, 생산량, 분량률 이 네 가지만 출력하래요. 최대 생산량은 출력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블록 잡고 여기다 붙여 넣어주면 좋아요. 그럼 똑같은 글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따로따로 직접 쓰셔도 되고, 직접 쓰실 때 주의사항은 글자가 틀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조건을 써야 됩니다. 조건을 어떻게 쓰는가 한번 좀 볼게요. 14번째부터 여기다가 생산 부서가 생산 2부 생산량이 900 이상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죠? 만약에 조건을 이렇게 붙였으면은 생산 2부이고 생산량이 900 이상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조건이 지금 생산 2부이거나 그랬잖아. 이거나. 그러니까는 생산량하고 생산 부서를 다른 줄에 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900 이상인 거가 아니라 1500 이하여야 돼. 그럼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생산량을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900보다 크거나 같고 150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900 이상 1500 이하잖아요. 그 생산량끼리는 같은 줄에 써야 되겠죠. 얘가 조건이에요. 얘가 조건. 답은 밑에 나와 있는데 어차피 답은 문제지에서 제공해 주지 않을 테니까 답을 이렇게 그려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있는 거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뭐는 빼고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출력하고 싶은 항목만 밑에 나열해 놓고,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탭에 가서 고급 필터를 걸 거예요. 여기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자, 그럼 한번 눌러볼까요? 고급 필터 블록 잡혔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자, 조건 범위는 어디다? 얘가 조건 범위고. 아, 책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 범위를 정해줄 때 여기 있는 거 빨간 화살표 눌러서 블록 잡고 다시 빨간 화살표 다시 누르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직접 여기다 클릭해 놓고 블록 잡으시면 자동으로 슉 돌아갑니다. 어떤 게 편할지 어떤 게 정확한지 상관없이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예. 자, 복사 위치에다 클릭해 놓고 아까는 그냥 빈자리를 클릭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위에 있는 항목이 다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클릭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산 코드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요 네 개를 블록 잡아야죠. 요 네 가지만 출력해라. 이 네 가지 순서가 원래 있는 순서하고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분량률을 맨 앞에다 쓰면 분량률이 먼저 출력되는 거예요. 자, 네 가지를 출력할 거다 확인. 그러면 생산 2부에서 출력한 거나 생산 2부거나 생산 2부가 아닌 애들은 900에서 1500 사이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900에서 1500 사이 나왔겠죠. 그렇죠. 5개가 나오면 맞는 거다. 근데 이렇게만 출력하면 시험에 보편적으로 고급 필터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좀 더 좀 타이트하게 조이면 함수가 들어가요. 자, 기출공이. 요 생년월일 중에서 5월에 태어난 사람들만 출력해서 뽑으래요. 5월 아까는 우리가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에서 5월생만 뭐 빨갛게 나와라 노랗게 나와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5월생들만 5월에 태어난 사람들만 따로 출력하라는 얘기죠. 그럼 조건을 걸 줄 알아야죠. 조건을. 자, 조건은 A 15번째부터 D에 17번째 사이에다가 출력을 하라는데, 자, 생년월일이 5월에 출력했다고 나와야죠. 5월에 태어난 걸 어떻게 조건을 걸어요? 5월의 조건을 어떻게 걸 거냐 이거지.
자, 아까 우리 이거 했었죠. 요거 이거 10월에 입사한 거죠? 그럼 먼스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먼스 함수. 근데 달러는 안 들어가요. 여기는요. 자, C의 네 번째가 대표예요. 는 먼스 C의 몇 번째? 네 번째. C의 네 번째 셀에 먼스가 5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달러가 안 들어가고 얘가 날짜잖아요. 날짜에 해당하는 거에 월만 빠보는데 그게 5라고 되어 있냐, 즉 5월생이냐라고 엔터를 탁 치면 어라? 거짓말. 예를 들어 6월이냐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나 6월 맞아. 어떻게 알았지? 참. 아까는 5월이냐 물어봤으니까 5월 아니잖아요. 6월이잖아요. 상관없다. 이때 중요한 거. 결과가 true 또는 false로 표시되는 경우에 상단에 항목 이름 있잖아요. 항목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즉 여기가 false가 떴잖아요. false. 이게 false가 뜨면 무슨 말이다? 요 생년월일을 쓸 수 없다. true나 false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는 항목 이름을 요 생년월일이라는 항목을 쓸 수가 없다. 그럼 뭐라고 두느냐? 피워줘도 된다.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년월일이라는 항목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지. 특히 여기 있는 거. 이 항목 이름은 어떤 거라 쓸 수 없어요. 생년월일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이름들 아무것도 못 써요. 이 이름만 아니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이렇게 써도 돼요. 생년월일이 5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5월 이렇게 써도 돼요. 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5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5월이라고 쓴 것보다는 5월 하고 써도 상관없는 거죠. 안 써도 된다. 엑셀에서 규정이 뭐냐면은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걸 때 고급 필터에 조건을 입력할 때 결과가 true 또는 false가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상단에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이제 어떤 거? 그 원래의 데이터에 항목 이름들 있잖아요. 항목 이름들 중 어떤 것이라도 사용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항목 이름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거예요. 원래 애들 있었잖아요. 애들. 얘네들 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 어떤 거라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필기시험에는 그걸 묻는 거예요. 여기다가 false가 나타났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생년월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데 다음 보기 중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럼 잽싸게 이런 걸 빨리 찾아야 돼요. 대신에 생년월일이 아니라 5월 그건 상관이 없다 그랬죠? 예. 자 이제 이렇게 놓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 얘가 조건 범위고 복사 위치는 아까 몇 번째라고요? 책에 19번째인데 큰일 났죠? 생년월일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해볼까요? 안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5월이라고 제가 바꿔놨어요. 그리고 다시
5월만 나오잖아요. 요거 틀리니까 안 나왔는데 이제는 5월만 쫙 나왔단 말이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원래 데이터에다가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이때 조건 보면은 여기를 비워놔도 아까 제가 이거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어요. 원래 안 쓰는 게 원칙이라 그랬는데 써도 되지만 위에는 어떤 글자를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때 블럭을 두 개를 잡는 거죠. 없어도 잡는 거예요. 두 줄을. 복사 위치는 19번째고 확인 누르면 5월생들만 쫙 출력된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고급 필터는 특징이 뭐냐면 자동 필터는 그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평균치 이상인 것만 출력해봐라. 뭐 김시성을 가진 사람만 찾아봐라. 김시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5월 달에 태어난 사람만 찾아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김시성을 가진 사람은 안 돼요 라고 찾을 수도 있고 그 결혼 중매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김씨인데 김시성을 가진 상대편 여성하고 만나면 안 되잖아요. 뭐 본이 다르면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런 거 따질 때 동성동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김시성을 가진 김해 김씨인데 그럼 김해 김씨 가진 사람은 안 되죠. 그 다음에 김해 최씨도 가지면 안 돼요. 김해 김씨는 성이 동성동본이지만 김해 최씨도 있거든. 그럼 본이 같잖아. 그럼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 옛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명단 중에 김시성을 빼 일단. 그 나는 나이가 몇 살이니까 몇 살에서 몇 살 상대편을 원한다. 그러면 조건을 그렇게 입력하면 되죠. 30에서 35 사이. 뭐 그 다음에 서울 사람. 난 부산 태어난 사람을 좋아해. 그러면 출생지가 부산. 그러면 부산 사람은 걸러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조건 내에서 걸러낸 사람을 이제 컨택해 주는 거죠. 결혼 중매 업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예. 그렇게 해서 원하는 거를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5번 문제. 5번 문제부터는 이제 계산의 문제입니다. 계산이 제일 재밌어요. 자, 함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 함수. 이거 오해하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함수란 이미 정해져 있는 기능을 호출해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 이게 함수예요. 함수를 다른 말로 영어로는 펑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펑션. 우리 F1번 키, F2번 키 이런 키가 있죠, 위에. 그게 펑션 키예요. 펑션 1, 펑션 2. 그래서 F1, F2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 믹서기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믹서기 기능은 뭐예요? 가는 거지 뭐. 갈아버리는 거잖아. 갈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믹서기를 이용해서 밥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죽을 끓일 때 믹서기에다 쌀을 갈아가지고 대략 갈아서 죽을 끓일 수는 있겠죠. 그러면 믹서기를 이용해서 쌀을 넣고 좀 갈아가지고 밥을 하듯이 하면 그게 죽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믹서기는 가는 기능이지. 그러니까 믹서기를 부르면 뭘 갈려고 하는구나 아는 거야. 그러면 합계를 계산하고 싶어. 합계. 데이터가 100만 개가 있던 1000만 개가 있던 간에 합계를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합계 계산하는 기능을 부르면 되죠. 그게 썸이에요. 썸 기능. 이건 뭐냐면 합계를 계산하는 기능이에요. 기능은 알아야지. 기능 이름을 모르면 안 되죠. 야, 합계 어떻게 구하는 거니? 썸이야, 썸. 썸 어떻게 쓰니? SUM이야. SUM. 근데 우리 시험에는 함수를 제공해줘요. 무슨 함수를 사용하세요. 함수 하나를 정해주고 요거를 쓰세요 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함수 3개를 적어주고 다 사용하세요 라고도 하고 함수 3개를 적어놓고 그 중에
골라서 사용하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골라서 사용하라 그러면 다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를 사용하든 하나는 빼고 사용하든지 해야지. 두 개를 사용하든. 그리고 함수 세 개를 다 사용하세요 그러면 다 사용해야 돼요. 하나 빼먹고 사용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만 사용하세요 그런데 다른 거 사용하면 또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함수는 함수 이름은 제공해 주니까 그 함수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고 어떤 기능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세요 그럼 아 전자레인지는 이런 거 저런 거 기능이 있잖아요. 압력밥솥 그럼 압력밥솥 기능이 있잖아요. 칼, 도마, 수세미 기능이 있잖아요.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그 기능을 알면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 배우시면 돼요. 기능. 근데 그 기능이 간단한 것도 있고요. 좀 복잡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건 단순한 기능이지만 어떤 건 복잡한 기능도 있잖아요. 믹서기도 복잡하더구만. 앞에 날이 달라. 곱게 가는 거, 뭐 부수는 거, 뭐 종류가 많더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막 사용하면 혼나요. 일을 시켜놨더니 저 모양으로 해놓는다고 욕은 잔뜩 먹죠. 서러워. 안 해봤으니 힘든 건데. 많이 해보면 어때요? 쉬워지죠. 한번 볼게요. 처음에 나온 문제가 요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 시험 본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색깔을 좀 구별해 놨어요. 여기 이렇게 노랗게 칠해 놨는데 여기에다가 이 중간고사 시험 본 학생들이 10명인가 그러는데 8명인가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점수를 계산하고 두 번째 큰 점수를 계산해서 빼래요. 1등과 2등 사이의 점수 차이를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면 가장 큰 점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큰 점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빼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밑에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 맥스라는 기능과 라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된대요. 오케이. 알았어 이제. 그럼 이제 맥스가 뭔지를 알아야지. 자, 페이지 68쪽에 1번 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에서 가장 큰 점수와 두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라고 됐어요. 그리고 max라는 함수하고 large라는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러니까 오늘의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후라이팬 하나하고 믹서기 이 두 가지를 사용하래. 이렇게 알려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만 쓰면 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맥스가 뭔지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다가 아무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다 써볼게요. 는 M A 여기 있다. 맥스 여기 있다. 아, 최대값을 구하는 거래. 맥시멈 밸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시멈이라는 거 있죠. 그 맥시멈 밸류를 계산하는 함수가 최대값을 구하는 맥스라는 함수인가 봐요. 근데 제가 MA까지만 썼잖아요. 그럼 본래는 X 쓰고 괄호 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귀찮으면 는 M 여기 있네. 그럼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하면 착 하고 완성이 돼요. 또 이렇게 하셔도 돼요. M 하고요. 얘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키보드에 탭키 왼쪽에 탭키라고 있잖아요. 걔를 눌러도 완성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는 max, max, 가로 열고까지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 처음에는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굳이 뭐 하나 다 입력해 골라 쓰면 되지 라는 거고 처음에는 다 쓰시면 돼요. 자, max라는 함수를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쓰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쓰지 말고 fx라는 걸 누르래요. 저기 fx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fx 누르고 여기 보면 통계 함수를 찾으래. 통계 최근에 사용한 함수 중에서 누르면 통계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통계 범주. 통계 중에 가서 max라는 걸 찾으래. 찾다가 집에 못 갈 것 같아. 문제는 맥시멈 밸류가
통계 함수인지 그게 재무 함수인지 수학 기능에 있는 함수인지 그것마저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외우려면 어려워요. 그냥 여기에서 모두라고 써놓고요. 모두라고 써놓고 키보드로 M 선택하잖아요. M. 키보드로 M 누르면은요. M으로 시작한 함수로 딱 바로 가긴 갑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은요.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너 여기서부터 중간고사 68서부터 55까지 얘네들 중에 최대값 구하는 거 맞니? 라고 알려는 줘요. 확인 누르면 오케이. 최대값이 90이라는 건데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것도 요령이 뭐냐면은요. 함수 이름을 모를 때는 fx 눌러서 최대값? 최대값이 뭐지? 그럼 여기다가 제가 최대값이라고 쓰고 검색을 누르면 최대만 써볼까? 최대라고 쓰니까 max라는 게 하나 걸리네. 최대값을 쓰면 최대값을 검색하면 max라고 있죠.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에 함수를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는 m ax 괄호 열고 괄호까지 열고 나서 그 다음에 fx 누르시면 편해요. 그럼 바로 설명이 떠요. 이렇게. max는 간단한 함수라서 굳이 얘를 안 열어봐도 돼요. 이걸 마법사라고 하는데 안 열어봐도 되고요. 복잡한 함수는 얘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때도 있어요. 자, 얘는 일단 닫아볼게요. 다시는 m, a, x 괄호 열고 마우스로 블록을 쫙 잡아요. 이렇게 8개를. 그리고 마무리 뚜껑 덮어야죠. 괄호 닫아야 돼요. 자, 처음에 기능 부르고 뚜껑 열고 내용 넣고 뚜껑 닫고. 그러면 최대값이 아까 90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럼 빼기 왜? 두 번째로 큰 거 찾아야 되잖아. 그걸 빼줘야 되잖아. 자, 그래 놓고 여기다가 L, A, R, 라지라고 있네. 여기 라지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라지 함수는 제공해 줬잖아요. 더블 클릭하고 괄호 열었어. 그때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야. 어레이는 뭐고 K가 뭐냐 하는 건데 그때 모르시면 FX 누르시면 나와요. 자, 어레이는 뭐냐면요. 이 8사람 중간고사 점수가 어레이라는 뜻이고요. K는 몇 번째로 큰 거를 찾으려고 쓰냐 이거죠. 몇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 2. 두 번째로 큰 거 찾으려면 문제지에서 2 쓰면 돼요. 2 쓰면. 그럼 저 앞에 있는 max는 가장 큰 값 구하는 거였고요. 라지는 2니까 두 번째로 큰 거를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차이 큰 거는 88이고 max는 뭐라고 되나 보세요. max에다 찍으면 90이고 라지는 88인데 그래서 뺐던 결과가 얼마다? 2. 맞다 생각하면 하긴. 그러면 다시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수식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게 답인데 이게 답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건데 이 답을 쓰실 때 맥시멈 밸류 가장 큰 값을 구하는 함수구나. 라지, 2니까 두 번째로 큰 거. 만약에 3 쓰면 세 번째로 큰 거. 5 쓰면 다섯 번째로 큰 거. 이런 거잖아요. 1 쓰면 가장 큰 거. 그럼 두 가지는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랬죠? 함수 불러놓고 괄호 열고 재려 놓고 뚜껑 덮고. 그러니까 는 max 최대값 구하는 함수 부르고 괄호 열고 범위 정해주고. 그 범위가 어디 건지는 여러분이 드래그 하시면 되고 원래는 키보드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2의 네 번째부터 2의 11번째 이렇게 직접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키보드로 쓰시는 거예요. 여기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는 max 괄호 열고 2의 네 번째부터 2의 11번째 이렇게 직접 쓰시는 거예요. 키보드로. 근데 키보드로 직접 쓰기 귀찮으니까 마우스로 드래그 쫙 했단 말이야. 그럼 알아서
블록이 되고 또 뚜껑 덮고 마무리 괄호 닫고 빼기 라지 괄호 열고 또 블록 잡고 마지막에 컴마 2. 컴마 2는 뭐다? 두 번째로 크다라는 뜻을 찾는 거예요. 컴마 2.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요 그대로 수식을 쓰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엔터를 쳐보면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옆에도 계산해야죠. 옆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자동 채우기라는 거 있죠. 끝부분에 점. 이 점을 마우스로 누르고 옆으로 훑고 지나가면 돼요. 그 이하동문. 이따가 이제 순위도 계산하고 나이도 계산해 볼 텐데 하나의 순위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얘를 짜라락 해주면 나머지도 쫙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을 60만 명이 봤는데 60만 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타닥 하면 나머지 59만 9,999명 쫙 나온다 이거지.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요거는